안녕하십니까. 서실장의 도전실무 톡톡 서승입니다. 자, 오늘은 개인 기업의 결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개인 기업은 기업의 특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산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일단 법인과 차이가 나는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법인은 저희가 기장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법인일 때는 예, 일단 회사 코드가 하나로 다 운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 특별히 본지점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법인 회사 코드 하나, 예를 들어서 천 번 회사에 법인이 있었다면 이 회사 코드 안에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개인 기업은 상황에 따라서 회사 코드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개인은 개인에 대한 소득을 모두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한 개념으로 이제 저희가 모두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 법인 결산할 때는 그 법인격이 주어진 법인체 개념으로 생각이 되셨었죠. 근데 이제는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예,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예, 그래서 대표자가 예를 들어서 공동이다, 공동 두 명이다 그러면 두 명으로 또는 공동대표 세 명이다라고 하면 세 명으로 이런 식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기준으로 하는 이러한 이제 모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만 하시다가 개인 기업에 대한 결산을 하시게 되면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저희가 작년에 했었어도 올해 또 다 잊어먹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교육을 들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일단 회사 코드가 제가 법인은 하나만 있다라고 했는데 개인은 그러면 여러 개이냐? 무조건 여러 개이냐? 이건 아니고요. 개인은 매출 규모에 따라서 이 규모가 외부 조정 대상인지 아니면 간편장부 대상인지 아니면 추계라고 해서 단순한 기준율을 곱해서 적용하는 이런 규모인지를 먼저 판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 이렇게 개인을 접하게 되면 이 규모를 어디서 도움을 받아서 참고를 해서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가장 먼저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요. 일단은 5월 1일부터 이제 제공이 되고는 있는데 홈택스에 있는 자료를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홈택스를 들어가 볼게요. 자, 홈택스로 들어오시면 자, 여기에 세무대리인으로 코너가 있죠. 세무대리인 경우에 세무대리인으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와서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 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여기를 들어가서 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주민등록번호 A라는 사람에 해당되는 신고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먼저 판단을 하고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개인에 해당되는 주민등록번호를 넣는데요. 자, 여기서 귀속년도 지금은 제가 4월 26일 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5월 1일자로 2019년도가 오픈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2018년도까지밖에 조회가 안 됩니다. 자, 작년 거 가지고 조회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018년도 상태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입력을 하고 기장하고 있는 대표자들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자, 이렇게 해서 조회하기 눌러보시면 이제 이 사람에 해당되는 모든 내용이 조회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가면 여기 안에 자, 신고 안내 해가지고 신고 안내 유형 기장 의무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몇 번에 해당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사업장별 수익금액 현황이라고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해가지고 여기에 이 사람이 여러 건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 건에 해당되는 소득에 해당되는 내역이 다 조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업자 번호, 상호, 자, 그리고 이 상호에 해당되는 주업종 코드, 뭐 부동산 임대업이면 임대업에 해당되는 코드, 도소매업이면 도소매업에 해당되는 코드별로 해서 여기에 사업 형태와 그다음에 기장 의무 수익금액 이렇게 해서 조회가 되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기장 의무가 복식부기 의무자이냐, 아니면 자기조정 대상자이냐, 외부조정 대상자이냐, 간편장부 대상자이냐,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를 때는 홈택스 자료를 찾아서 참고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자, 이런 정보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또 개인기업에 대한 결산은 여기 나와 있는 정보를 좀 참고하시면서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여기 안에서 자, 이제 조회를 했을 때 여기 내역에 보면 자, 사업자 번호를 갖고 있는 경우들, 사업자 번호를 갖고 있는 경우들은 여기에 기장 의무가 나온다라고 했죠. 자, 그럼 여기에 뭐 복식부기다, 간편장부이다 이런 게 나와 있을 것이고, 부가세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수익 금액이 조회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외에 사업소득 외에 합산대상 타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근로소득이나 또는 기타 소득 또는 연금소득이라든가 또는 금융소득, 이자, 배당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 이러한 항목들이 다 타소득이 있다라고 OX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기 들어가서 나중에 우측에 나와 있는 일괄조회, 일괄조회를 눌러보면 이제 나와 있는 소득을 다 한꺼번에 원천징수했던 내역을 다 뽑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소득이 어떤 소득이 있나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 대상은 뭐 포함시키기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장 의무를 기준으로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외부 조정이다 또는 자기 조정이다, 이건 다 복식부기 의무자라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성실신고, 성실신고까지가 규모에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하는 건 저희가 법인인 경우에 우리가 재무제표 만들었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는 외부조정 대상, 자기조정 대상, 성실신고 대상자, 자, 이런 사람들은 복식부기이니까 우리가 결산을 해서 재무제표까지 만들어야 되고, 재무제표에 의해서 조정을 합니다. 세무조정을. 그래서 조정을 한 걸 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하는 것까지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는 건 법인과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기장 의무가 간편이라고 된 사람들은, 간편이라고 간편장부 대상자 이렇게 된 사람들은 재무제표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매출 규모가 적기 때문에 간편장부는 복식부기처럼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그리고 간단한 장부, 장부를 기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뭐 장부를 복잡하게 기장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고 나간 거에 대한 간단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신고할 때도 간편장부에 해당되는 그 서식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서식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간편장부에 해당되는 필요경비 명세서, 간편장부 소득금액 명세서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간편장부는 재무제표가 없을 수도 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라고 판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희가 기장을 하는 입장에선 간편장부 대상자라 하더라도 그 규모가 높은 복식부기를 해서 기장을 해가 재무제표를 만들게 되면 간편장부를
기장을 했기 때문에 기장세액공제라고 하는 걸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간편장부라 하더라도 굳이 간편장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복식부기 해서 외부 조정 또는 성실신고까지는 안 가더라도 복식부기에 의한 외부 조정을 해주는 게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간편장부에 해당되는 규모라고 하더라도 이 재무제표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대출을 받아야 된다. 중소기업들이 지금 어려운 경우에는 대출을 많이 받죠.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표준 재무제표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간편장부로 해가지고 신고를 해놓으면 재무제표가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없기 때문에 간편장부로 기장을 했던 사람들은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대출을 못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장하시는 분들 확인해가지고 재무제표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판정이 되시면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복식부기로 기장하시는 게 필요하다. 라고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산을 할 것이지만 개인 기업에 대한 결산을 할 것이지만 결산을 하기에 앞서서 이 개인 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에 해당되는 기본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산을 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부 조정 대상, 외부 조정 대상 또는 자기 조정 그리고 성실 신고. 자, 이런 부분들은 매출액 갖고 따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규모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간편장부라 하더라도 기장을 해서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결산은 복식부기 의무자처럼 재무제표를 만드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 만드는 과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정리가 되셨으면 자, 합계잔액 시산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합계잔액 시산표 들어가셔서 자, 법인인 경우에는 저희가 결산을 하기 전에 통장도 정리해야 되고 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 기업들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성실신고 대상자는 통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 기업의 일반적인 조정 대상자들은 통장까지 관리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관리 하시는 분들은 통장 정리하셔서 자동점표를 통해서 통장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개인 사업자들 전년도 재무제표 보면 채권 채무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다음 시간부터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자본금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에 대한 구조. 법인은 자본금이 있었고 법인은 자본이 5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은 자본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본금은 구조가 자, 기초 전기서 넘어온 기초 자본금에 그다음에 단기 순손익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고 인출금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고 그래서 자본금이 기말 자본금에 모두 합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본금의 구조가 좀 다르다. 그래서 좀 특징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과 개인의 차이로 인해서 저희가 결산을 하기 전에 좀 더 좀 체크를 해줘야 될 사항들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기초 데이터 쪽에 가시면 회사 등록 있죠. 자, 법인일 때는 체크 사항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인 결산을 하실 때는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 건데요. 자, 회사 등록에 있는 항목들 중에서 회사 등록들 중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있는 부분이 15번에 있는 소득 구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여기에 대표자 번호가 정상인지 정상적인 번호인지 그 다음에
공동사업장인지 자 이런 부분을 꼭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대표자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으로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에 대한 소득이 얼마나 있나라고 하는 걸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보다는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것이었고요.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인가 잘못 부여된 건 아닌가 이런 거 확인하셔야 되고 둘, 셋 이렇게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공동사업장에 해당되는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번에 보면 소득 구분에서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가 기장을 하고 있는 곳은 부동산과 부동산 외의 사업소득. 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40번은 부동산 외의 사업소득이고 우리가 기장을 하고 있는 그 다음에 부동산에 해당되는 사업소득은 30번이고요. 뭐 주택임대나 이런 부분은 32번 이런 식으로 소득 구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구분에 따라서 이제 전체 소득들 중에서 내가 기장하고 있는 곳이 30번 부동산 소득이냐 40번 사업소득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나중에 결산을 하고 결손이 났을 때 2월 결손구가 차가감이 된다 아니다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합산이 됐다 안 됐다 막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소득 30번이냐 40번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해 놓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제가 공동사업장인지도 확인하라고 했었는데요. 공동사업장은 저희가 개념을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자 공동사업장은 회사는 하나입니다. 그죠? 자 회사는 하나인데 그러면 재무제표도 하나이죠. 재무제표도 한 개만 나와야 되는데 사람이 여러 명이다라는 거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50대 50으로 50% 해서 두 명이서 공동으로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당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나중에 조정을 통해서 조정 후에 나오는 소득 금액을 가지고 기준을 해서 다시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이라고 해서 공동 2명 그러면 재무제표가 2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는 하나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하나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당기순이익 계산하고 세무 조정을 통해서 개인 조정을 통해서 소득 금액이 계산이 되면 소득 금액을 갖고 50대 50으로 쪼개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만 반반으로 반영을 하시는 거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이라고 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요. 공동인 경우에 재무제표는 하나, 손익계산서도 하나 여기에다가 나중에 조정을 통해서 소득 금액만 나눠서 지분별로 소득세 신고만 할 수 있도록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제 개인 기업에 대한 결산 이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개인 기업은 기업의 결산을 위해서는 일단 전체적으로 첫 번째가 기장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기장 의무를 판단을 하시는 게 필요한데 자 여기에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만든다 라는 것이고 간편장부는 원천적으로 재무제표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가정하고 결산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회사 등록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 구분 그리고 주민번호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동인 경우에 공동사업장인 경우에 누구누구 몇 명이서 공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공동사업장에 해당되는 재무제표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재무제표는 하나로 작성하고 나중에 종합소득세 세무조정을 통해서
개인 조정을 통해서 소득 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때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 분배 명세서를 통해서 배분을 통해서 소득 금액을 확정 짓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기업에 대한 결산 사전에 저희가 어떤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개인 기업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